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 당헌 당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당과 국정의 한 시기를 책임지는 막중한 소임을 맡았습니다. 8월 17일 제3차 전국 당원대회에서 당원 여러분의 손으로 새 당대표를 선출해 주실 때까지 주어진 소임에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앞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힘도, 세계를 사로잡은 문화의 저력도, 미래를 여는 기술 역량도 모두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대한국민의 위대함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낮고 소모적인 공방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과 기후위기, 미래 산업이라는 인류 보편 과제를 앞장서서 주도해야 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클래스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2026년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높이 나는 정당이기 이전에 국민의 삶, 가장 깊은 곳까지 가닿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가혹한 삼중고가 국민 장바구니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직을 단념한 채 그냥 쉰다는 청년이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영업 폐업자 100만 시대 앞에서 정치가 내놓아야 할 답이 얼마나 무겁고 절박한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피마르는 민생의 고통에 가장 먼저 가장 기민하게 응답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낮은 자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국민이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국민께서 보내주신 엄중한 경고를 달게 받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은 더 무겁게 지겠습니다. 민심을 모으고 당심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직무대행인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통합은 당 안에서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넘긴 지금 당과 정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당정이 가장 완벽한 원팁으로 호흡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내는 대장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이번 전당대회는 경쟁의 품격과 화합의 가치가 공존하는 국민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경쟁을 두려워하는 정당은 이미 노쇠한 정당입니다. 살아있는 정당만이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그 속에서 혁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쟁하는 이유는 서로를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한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김대중에서 노무현, 문재인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가장 강했던 순간은 언제나 흩어져 있다가 다시 손을 맞잡았을 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너졌던 순간은 상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의 벽이 높아졌을 때였습니다.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국민과 당원을 향한 민심만큼은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경쟁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원팀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이기냐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집권당임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국민께서는 신뢰를, 당원께서는 자랑스러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준비에 한치의 빈틈이 없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무자비한 목료와 버티기에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하루 늦어지면 국민께서 체감하는 민생 현안 처리는 한 달이 지체됩니다. 국회의장께서 어제 정오를 명단 제출 최종 시한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기일 규정은 훈시 규정이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억지를 부리며 명단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를 가져갈 수 없다면 국회가 멈춰도 좋다는 태도입니다. 국회법 제48조 1항은 임기 만료일 3일 전까지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기한까지 요청이 없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장께서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배정해 주십시오. 이번 주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것이 멈춰선 국회를 되돌리는 국회법이 정한 가장 빠르고 분명한 길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나라를 지키신 호국 영령과 참전 용사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파병, 의료 지원, 물자와 재정을 지원했던 세계 각국 국민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기적과 같은 번영은 고귀한 희생과 헌신 덕분입니다. 폐허를 딛고 일어선 굳건한 의지가 경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튼튼한 안보에 대한 열망이 자주 국방의 토대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평화를 지키려는 76년의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보훈 정책을 살피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가동을 또 막았습니다. 어제 상임위원 명단 제출 기한을 어기면서 또다시 원 구성이 밀렸습니다. 국회는 한 달째 전면 마비 상태입니다. 더는 물러설 날짜도 없습니다. 법대로라면 벌써 지난달 29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어야 합니다. 국회법은 상임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 스스로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까지 반드시 상임위원 명단을 의장께 제출하십시오. 모든 상임위에 더는 미룰 수 없을 만큼 많은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어떤 상임위는 가동하고 어떤 상임위는 쉬어도 되는 곳은 없습니다. 18개 상임위 전체가 일할 수 있도록 내일은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법사위원장 요구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틀어진 뒤에 국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입법 마비 상태였습니다. 법사위가 사실상 윤석열 거부권을 위한 빌드업 관문으로 쓰였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 법사위원 몇몇이 일반 상임위의 논의를 모두 무용지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직의 양보는 일말의 여지도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를 알면서 원 구성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법사위원장직을 무조건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를 업무 마비 상태로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정오까지도 국민의힘 명단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즉시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주도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금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해체 수준의 전면 개혁이 답입니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선관위의 태도는 충격적입니다. 23일 1차 기간보고에서 여야가 요구한 증인 43명 중 16명이 무더기 불참 통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울시 송파구 전 선관위원장도 불출석 통보했다가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100번 사죄해도 모자랄 핵심 간부들이 이토록 무책임할 수 있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도 의혹 해소에는 역부족입니다. 투표용지 물량 축소를 결정한 회의록도 이날 회의 전까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겨우 제출한 회의록도 핵심이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투표용지 부족 당시의 대기표 현황조차 자료가 없다며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선관위의 나홀로 천하태평에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입니다. 선관위의 상태를 보면 볼수록 확신하게 됩니다. 개헌을 통한 선관위 전면 개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국민으로부터 감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원포인트 개헌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국민 찬성이 72%가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5.18 정신수록 개헌도 막더니 선관위 개헌도 막을 신산입니까? 현 상태에서 한동훈 의원 등이 제안한 법률들은 위헌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헌으로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개헌 동의 없는 법안 발의는 진정성 없는 생색내기이자 정쟁용에 불과합니다. 선관위에 아무 권한도 없는 대통령을 탓할 시간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개혁안에 동의부터 하십시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선관위 제도개혁 TF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무원 노조와 선관위 노조 간담회 및 3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선관위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안을 가능한 빠르게 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국정조사와 선관위 전면 개혁에 계속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 차에 들어섰고 이제 그 성과를 본격화할 시점입니다. 대통령께서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에 박차를 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성숙 후보자가 바로 그 적임자입니다. 민간 플랫폼 기업을 이끈 경험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창업과 중소기업 현장을 챙긴 경험을 두루 갖춘 분입니다. 특히 1세대 IT 기업인으로서 경제 발전의 최전선에서 일했던 경험, AI 산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중기부 장관으로서 쌓은 행정 역량을 모두 결합하여 AI 시대 국가 대전환을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검증을 소홀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빠짐없이 검증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에서 더 무겁게 다뤄야 할 점은 청년 정책입니다. 국무총리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청년정책의 주무부서가 국무조정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는 일자리도, 소득도, 자산도, 집 한 칸을 마련할 기회도 부족합니다. 노력한 만큼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 하는데 출발선부터 벽에 부딪히는 청년이 많습니다. 더 특별한 관심과 더 과감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22일 출시된 청년 미래 적금에는 첫날에만 19만 6천 명이 넘는 청년이 몰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신청자가 예상을 넘더라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하라고 하신 만큼 민주당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이자 청년의 삶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쟁보다 정책이 앞서는 청문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용기 원내 소통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단톡방 보고에 선거관리위원장들은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자정 능력을 잃은 선관위를 조직 해부 수준으로 국정조사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기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선관위가 국민과 국회 앞에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설명하기보다 자리를 피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간보고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선관위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당락이 바뀌지 않았다, 실수는 있었지만 위법은 아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참정권 침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선거관리 실패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여야는 한 목소리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반성과 성찰보다 변명과 책임 회피에 머물러 있나 봅니다. 기간보고에서 드러난 내부의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에 걸린 선거관리와 관련된 핵심 보고가 정상적인 지휘체계가 아니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되고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은 국민이 온통 뉴스를 통해 상하고 알고 있던 시점이나 돼서야 그 사태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지휘체계는 무너졌고 공식 보고체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다른 국가기관과 다릅니다. 과거 3.15 부정선거와 독재 정권의 선거 개입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독립된 선거관리를 위해 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현직 판사들로 구성했습니다. 그 이유 역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가장 공정하게 관리해달라고 하는 국민적 신뢰 때문이었을 겁니다. 국민은 선관위의 복잡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서 국민의 한 표를 소중하게 지켜달라고 요구한 것뿐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신망과 배신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국민의 신뢰 위에 운영되는 기관이 정작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고도 무엇이 잘못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왜 위원들은 허수아비가 되었는지, 왜 실무조직이 선관위를 좌지우지하게 되었는지, 왜 지휘체계와 보고체계는 무너졌는지, 왜 반복해서 사과위원회라는 오명을 듣게 되었는지 조직 전체를 해부하는 수준으로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선관위에 쌓여온 해묵은 문제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밝히겠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고도 잘못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조직 문화, 그리고 책임보다 변명이 앞서는 관행, 무너진 지휘 보고 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안도걸 원내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23일 발표된 MSCI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진입이 또다시 불발되었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온 만큼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은 이미 선진시장 진입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최근 코스피 상승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 역시 실질적인 제약 없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 비중도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애환 자본시장 제도 개선 로드맵 과제는 이미 70에서 80% 이상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MSCI가 보다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MSCI는 여기에 온화시장 부재, 외환시장 접근성 부족, 최근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대한 추가 검증 필요성 등을 미지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글로벌 표준 결제 구조 도입, 외국인 투자자 계좌 개설 절차 간소화, 영문 공시 확대, 배당 공시 개선 등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쉼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시장 관행으로 정착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결과가
결코 우리 애한 자본시장 개혁 노력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존 로드맵에 따라 24시간 애완시장 운영체계 구축 등 선진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MSCI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역의 애완시장 문제를 포함해 보다 근본적인 애완시장 개방과 원화 국제화 조치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합니다. MSCI 편입은 목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시장이 충분히 선진화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MSCI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애완시장의 자유화와 원화 국제화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관되고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신뢰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반도체 수요 급증이라는 거대한 산업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장 신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투자 결정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으며 근거 없는 비판과 지역 갈등 조장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기업의 투자의 본질과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먼저 정부의 팔 비틀기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 경제적 판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투자를 두고 선거용 정치공학, 관치경제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투자는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스스로 내린 전략적 경영 판단입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병목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결정인 것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이 새로운 투자 후보지로 검토되는 것 역시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경제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첨단 반도체 공정의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 공급 능력과 풍부한 산업 용수, 넓은 산업 용지, 미래 확장성 등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은 기업의 철저한 사업성 분석과 미래 수익성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요하거나 좌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둘째, 용인 클러스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투자를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해석하며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전남 투자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용인 메가 클러스터는 이미 구축 중인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 당초 계획보다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속도이며 용인은 단기적으로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는 최전선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광주 전남은 미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중장기 생산기지이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생산 역량을 확장하고 공급망을 다변하는 국가 전략입니다. 결국 용인과 광주 전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대한민국 반도체 성장 축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의 장점을 살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 모델입니다. 셋째,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초당적 협력입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를 둘러싼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은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며 기업 유치와 생산기지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미래 투자 전략마저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고 근거 없는 관치경제 프레임으로 기업 활동을 유축시키려는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세제 지원,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에 필요한 예산과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균형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적표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수출은 877억 달러로 사상 처음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선 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상승 곡선은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성장이 반도체 한 품목에 기댄 성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도체를 빼고도 5월 수출은 16.4%가 증가했습니다. 선박이 16.7%, 비철 금속이 41.5%, K뷰티 화장품이 24.2%가 증가했고 라면 같은 농산 가공 부품까지 수출 효자로 올라섰습니다. K컬처에 힘입어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르게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이 1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 쓴 카드 소비액은 7조 9,84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7.3%가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와 자본시장을 넘어 관광까지 우리 경제의 저변이 넓고 단단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때 피크코리아라는 자조까지 나왔던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간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산업정책과 자본시장 정상화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온기가 아직 닿지 않는 곳이 많다는 큰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AI 산업 호황이 낳은 초과 이익을 두고 그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줄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성장 과실에 공정한 분배라는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AI가 키운 부를 온 국민이 함께 누리고 양극화를 바로잡으며 청년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놓고 비어가는 지방과 늙어가는 사회를 떠받치는 일 모두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장의 열매가 청년과 지방, 서민에게 구조적으로 돌아가고 그 온기가 민생 구석구석까지 닿도록 이재명 정부와 함께 더욱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예, 준비된 발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6월 25일 6.25 전쟁을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모든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제84차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